네, 신용보증재단 4번 항목 자기소개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5번 그 이유 자소서 항목도 굉장히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4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구직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5번, 본격적인 5번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본인의 관심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온 경험. 이 질문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꾸준히 해온 경험, 이 첫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 꾸준히 한 경험이 뭐니라고 첫 번째 묻고 있고요. 두 번째,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 꾸준히 했는데 결과가 있니? 이제 성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런데 그게 우리 재단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라고 기여에 관련된 측면을 기술해라. 500자, 800자가 나왔습니다. 자, 신보의 자소서의 항목에 보게 되면 이 4번도 자기개발 능력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이 자기개발 항목 관련돼서 직무지원 동기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많이 나오는 영역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키워드가 꾸준히 해온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라는 말이 여기 신보에서는 꾸준히라는 말로 나왔는데 보통 공공기관은 이 항목에서 3년 이상, 뭐 3년 이상, 5년 이내, 뭐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6개월, 3년, 5년이라고 해서 이 꾸준히라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지 갑자기 나 이거 가고 싶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 영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1개월 만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6개월,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스피킹이 되더라, 히어링이 되더라, 리스닝이 되더라, 그러니까 스피킹이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그냥 막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더라 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꾸준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노력의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가는 거. 이게 기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물론 이제 3년에서 5년까지의 경험이 없으면 뭐 짧게라도 하셔야 되겠죠.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노력과 성과까지가 기본 질문인데, 이 질문의 진짜 메인 질문, 본 질문은 뒤에 있어요. 뭡니까? 자, 여기까지를 보통 역량평가 항목에서 많이 경험을 물어보는 내용인데, 뒤에 왔더니 우리 재단 직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기술해라. 자, 여기 여러분이 노력한 건 알겠대요. 칭찬해 주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 회사에서 활용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메인 질문인데 우리 구직자들이 특히 면접 볼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자소서 똑같은 건데 경험을 물어보면 경험을 신나게 말해요. 마지막에 그 경험이 우리 직무의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소서 항목이 바로 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재단이라고 하는 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데 여기에 힌트는 뭐다? 직무기술서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의 직무기술서에 직무 수행 내용이 있고 필요한 역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꾸준히 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경험은 기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줬으면 산업 항목을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5번 질문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5번 질문은 여러 번 봤어요. 너무 힘들게 나왔습니다. 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와 관련된 실천했던 경험은 무엇이며,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질문, 재단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행동 지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하면 공공기관 자소서가 아니고 그냥 자소서면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근데 공공기관에는 NCS라는 커다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직무기술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은 보통 미션과 가치가 핵심 가치, 미션, 비전 이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인재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직업윤리 부분을 이해하고 가자. 자, 직업윤리 부분은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 총 7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근로윤리보다는 사실 공동체윤리의 준법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써도 되고요.
저는 요것도 있지만 이 5번 항목을 쓰는 데는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셔서 썼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 보증재단의 핵심 가치가 나와 있어요. 미션도 있고요, 가치도 있고, 미션도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객 존중, 도전 혁신, 전문 역량, 청렴, 신뢰. 여기서 이제 택하는 거야, 하나를. 그러면 이제 기법에 대해서 스타 기법과 프렉 기법, 이 2가지 기법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쓸 때는 자, NCS 사이트 열어놓고 클리나이나 아니면 알리오 사이트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띄워놓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씁니다. 보면서. 그렇게 쓰면은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 핵심 가치 4개 중에서 또는 직업윤리 부분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쓰는 이제 기본 기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PREP 기법인데, 이 PREP 기법을 적절히 쓰면 돼요. 원래는 이제 PRE에, 그러니까 P는 뭡니까? 질문이 뭐냐면, 자, 뭐라고 생각하니? 실천했던 경험이 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다. 실천했던 경험은 언제입니다. 뭐 쓰면서 제가 왜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써주면 좋겠는데, 이유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뒷부분에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뒷부분으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이 항목은.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를 고객 존중이나 도전이나 전문이나 청렴 신뢰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 실천했던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을 쓸 때는 스타 기법에 이제 S가 나옵니다. S는 뭐죠? 시츄에이션에서 언제, 시점, 어디서, 시점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인턴 때, 2000 몇 년도 이렇게 시점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라고 하면 뭐 10년 전인지 20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쓸 때는 어떤 그 여러분이 근무했던 어떤 그 장소나, 물론 블라인드가 기업명을 쓰면 안 되겠죠. 뭐 인턴 당시, 땡땡 기업 인턴 당시 이런 식으로, 뭐 실험실 근무 당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언제, 시점, 어디서 무엇을 할 때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어떤 배움과 어떤 만족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까지가 쓰시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뭐냐? 여기에 재단 직원으로서 중요한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경험, 이 결과에 교훈이 주는 걸 측면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다. 뭐 제가 생각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해주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션과 비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냐면, 자, 서울보증재단 신부의 서울보증의 신부의 미션은 서울경제 활성화 서민 복리 증진 기여래요.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서울신보가 이런 비전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 중요한 키가 된다. 이런 미션과 비전을 설명할 때, 실천할 때 중요한 키가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의 기준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항목까지 써보면 5번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막 써도 돼요. 뭐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뭐 성실이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뭐 신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NCS는 다 그런 어떤 뭡니까 소재들 있잖아. 소재, 양념들이 있는데 굳이 만들어 놓은 양념이 있는데 다른 양념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면접을 갔는데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보면, 자, 서울신보의 미션과 비전과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의 근로윤리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공공기관의 맞춤형 지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소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작성을 해보시고, 영양기술서가 1번, 2번 해갖고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영양기술서까지 다루기는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없어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음 주쯤에 해서 한번 올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 기술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아이디어 기술서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고, 또 유튜버를 보실 때는 많은 유튜버 취업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한 이런 이론들과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제 이야기나 또 어떤 타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맹신하지 마시고, 우리 강사들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게 100% 옳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이게 가장 맞는 그런 어떤 컨셉이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가 돼서 영양기술서 1, 2번 항목까지 꼭 저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좋은 서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취업이 잘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